예, 안녕하세요. 한량이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2일 2시즌 11라운드 에버튼 대 토트넘 경기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양쪽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의 베니테즈는 좌우 간격과 상하 간격 모두 좁게 서는 4-4-2 전술을 사용하였고, 토트넘의 콘테는 양쪽 윙백을 사용하는 3-4-3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콘테는 이 경기가 리그 데뷔전 경기였고, 또한 토트넘 감독인 누누의 연패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니테즈 역시 최근 경기가 3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동기부여는 확실했고, 경기 초반 볼 탈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면서 과격한 장면도 많았고 옐로를 받을 법한 그런 차단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초반 싸움에서 먼저 전술 변화 카드를 사용한 건 콘테 쪽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베니테즈의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4-4-2를 뚫어내지 못하자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좌우 폭을 더 벌리고 윙백, 왼쪽엔 레길론, 오른쪽엔 에메르송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초반보다 더 다이렉트 패스 시도가 많았고, 롱패스를 이용해서 윙백에서 윙백으로 가는 긴 패스 또한 많이 시도했습니다. 콘테의 변화에 따라 베니테즈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전술에 약간 디테일을 부여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토트넘이 좁게 선 에버튼 선수들을 뚫어내지 못하자 반대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니 이 롱볼에 대한 대처를 에버튼 양쪽 풀백, 오른쪽에는 콜먼, 왼쪽에는 디뉴가 빠르게 먼저 가서 붙어주고, 그리고 나서 상대 공격을 저지시키는, 정확하게는 시간 지연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상황을 만들어서 시간을 버는 동안 나머지 선수단들이 반대 측면으로 다시 간격을 맞춰 들어오면서 수비 태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한 이유는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콘테의 전술을 만났기 때문에 익숙치 않았고, 반대 전환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약속된 플레이가 부족했으며 공격수들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반대 전환까지는 좋았으나 그 다음 장면에서 결국에 백패스 혹은 중앙으로 노렸다가 볼이 뺏기는 장면이 허다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은 아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니테즈의 전술은 콘테의 전술이 아직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토트넘에게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베니테즈는 측면을 오히려 허용해준 반면에 공이 절대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윙백이 높게 올라온 그것을 간파하고 오히려 그 뒷공간에 그레이나 타운샌드, 앤소니 고든과 같은 선수들을 뛰어들게 하면서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게 했습니다. 콘테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처음 전술 변화를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았으나 오히려 다음 공격 찬스가 확실치 않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또다시 전술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양쪽 윙백을 과감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올라갔을 때는 반대쪽 위거는 역습을 대비하면서 확실할 때만 공격에 가담하게끔 디테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3-4-3의 공격진 3명 중 양쪽 공격수인 손흥민과 모우라를 가끔 내려오게 해서 볼을 받아주고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선수들이 원래 지 역할이 아니다 보니 약간의 아쉬움들이 많았습니다. 익숙치 않은 포지션과 역할에 볼이 자주 뺏기고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아쉬운 횡패스, 백패스, 패스 받고 다시 무의미한 리턴 패스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전반에는 콘테가 0대0으로 아직 득점을 못했지만 실점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술 변화를 가져갔지만, 후반에 가서는 결국에는 경기의 승부를 내야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전술 변화를 줍니다.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양쪽 윙백을 모두 올려버리고 중앙에 있는 미들 2명을 내려서 3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내려간 미드진 자리와 공격진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면서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중앙에서의 플레이 성향이 짙은 로셀소를 모우라 대신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소화해서 체력이 많이 빠진 레길론 대신에 도어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테가 마지막으로 득점을 위한 마지막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으나 그리고 또 에버튼 선수가 90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11대 10의 싸움을 했지만 결국에는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경기장에 있을 때 베니테즈의 에버튼 선수들은 4-4-2를 좁게 섭니다. 4-4-2를 이렇게 섰을 때 훨씬 더 좁게 좌우 간격도 좁고 상하 간격도 좁으면서 얘네가 조직적으로 측면으로 가면 측면으로 수비, 측면으로 가면 측면으로 수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테 전술은 3백을 이용해서 양쪽 윙백을 놔두는 전술을 했죠. 그렇게 해서 먼저 콘테가 사용한 거는 윙백을 과감하게 라인을 올립니다. 윙백을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하니 이제 측면으로 수비를 했던 에버튼 선수들이 이제 왼쪽으로 붙었을 때 재빠르게 반대 전환을 했습니다. 재빠르게 반대 전환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팀들과 다르게 에버튼 선수들이 좌우 간격이 많이 좁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보고 때리니까 이 에버튼 선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선수 오른쪽 풀백 왼쪽으로 공격할 때는 오른쪽 풀백이 가서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지연을 시켜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그때 동안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이 선수가 먼저 가서 붙어주면은 그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나머지 선수들이 가서 다시 수비 체제를 갖춰주었다. 그게 콘테 전술의 그 첫 번째 변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양쪽 윙어들이 과감한 전진을 하니까 그만큼 뒷공간이 많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이 3백들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만큼 공간들이 많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테즈는 이 빈 공간을 노리는 움직임들, 여기에 그레이, 여기에 타운샌드, 여기에 앤소니 고든과 같은 선수들을 계속 뛰어들게 하면서 한 게 이제 베니테즈가 이제 콘테에 대한 대비 카운터 어택을 친 거죠. 수비 라인을 이 윙백을 다시 내립니다. 윙백을 내리면서 번갈아 가면서 얘가 올라갈 때는 얘가 내려가지고 얘가 올라갈 때는 얘가 내려가주면서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원래라면은 양쪽 윙백들이 과감하게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격 숫자가 줄어들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도 이 상대의 압박이 강했기 때문에 이 3-4-3에서 양쪽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받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의 활로를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콘테가 한 거는 이제 3백에서 윙백을 이제 경기를 승부 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올려버리고 이 부족한 공간들은 좌우 스토퍼들에게 맡기고 투미드를 많이 내룹니다. 투미드를 많이 내르고 원래 있던 공격수들을 이 벌어진 간격을 대비해서 모우라를 빼고 여자리에 로셀소를 넣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득점 없이 끝났다는 거, 제가 했던 말들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누누보다 콘테의 경기가 훨씬 더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감독들 간의 전술 싸움, 머리 싸움, 두뇌 싸움을 볼 수 있어서 무득점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위에서 말했다시피 에버튼은 중앙으로 절대로 공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과격했고 서로 패스를 많이 차단하면서 그 차단함과 동시에 바로 카운터 어택을 해서 템포도 굉장히 빨랐고 어쨌든 누누보다 훨씬 더 경기가 재밌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경기 리뷰를 마치고 선수들 몇몇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첫 번째, 토트넘에서 잘한 선수는 33번의 벤 데이비스 선수가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3백에서 좌측 스토퍼로 나와서 상대 공격을 잘 저지해 주었고, 누누 체제에서 레길론에게 크게 밀려 기용이 안 됐었지만 그래도 가끔 나와서 좌풀백으로 경기를 뛰면서 얻은 그 공격성으로 좌측 스토퍼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는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는 언제나 든든한 중원 버팀목으로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미들의 거의 살림꾼이죠. 아쉬운 선수는 케인 선수가 좀 폼이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케인이 좀 아쉬우면서 이제 그 공격진 자체의 시너지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손흥민과 모우라는 오늘 이제 그 가끔 많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을 하면서 제옷이 아닌 역할을 하면서 조금 그게 아쉬웠지. 근데 그건 차차 적응하면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에버튼에서 잘한 선수, 아무래도 이제 잘한 선수는 아닙니다. 잘한 선수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잘한 선수는 아니고 그냥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들 자원이 원래 주전 선수가 두쿠레인데, 두쿠레가 빠지면서 델프가 들어왔는데, 델프가 가끔 이제 롱패스로 역습을 위해서 사이드로 뿌려주는 롱볼, 그건 좋았으나 그 역할이 핵심은 아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알랑가의 호흡은 좀 더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아쉬운 선수에 넣어도 되겠네요. 뭐 아쉬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쉬운 선수, 앤서니 고든 선수는 나이가 아직 20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한테 벌써 기대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야박하지만, 지금 베니테즈가 오고 나서 꽤나 신용을 받고 있어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여전히 발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 왼쪽 LM이나 LW 쪽으로 포지션이 익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와서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피지컬 쪽으로도 많이 오르지 않고 스피드를 내도 밸런스 쪽에서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축구뿐만 아니라 이런 점들도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선수의 히샬리송이 있는데, 히샬리송은 뭔가를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성장한 부분이 돋보이지 않았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그때만 해도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 그 적극성, 과격함, 그런 것들이 무서웠는데, 그거가 생각보다 포텐이 좀 터지지 않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선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니까요. 일단 새 감독이 옴으로써 새 감독의 전술에 따라 뭐 주전 경쟁을 새로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경쟁해야 할 브라이언 힐이나 아니면 베르바인보다는 손흥민이 훨씬 낫기 때문에 애초에 주전 경쟁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손흥민이 살아나려면은 케인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그냥 손흥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케인 말고 손흥민 밑에 있는 미드진들도 안전하게 받쳐줘야지 손흥민이 과감하고 자신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드진 뎁스가 많이 얇기 때문에 이번 겨울 시장에서 미드진 보강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이 보다 이제 수비 라인에서 침투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안쪽으로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오는 게 더 특화된 선수인데, 물론 그런 거는 콘테가 잘 살려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이 솔직히 말해서 독일의 레버쿠젠에 있다가 토트넘 맨 처음으로 이적했을 때와 비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볼 트래핑, 뭐 중거리 슛, 뭐 시야, 패스 이런 게 다 발전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하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즌 중이고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선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각자 잘하는 역할을 부여해서 선수 각자의 제 옷을 입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근데 콘테는 그런 거 잘할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에버튼 토트넘 2 시즌 11라운드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한량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